비리 사건과 관련돼 있던 조국 동생 조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마침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월 8일 오후 조 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에 10일 9일 오전 2시 20분 무렵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경심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장 담당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그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영장 발부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권에 속합니다만은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공정성 여부와 객관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명재근 판사의 기각, 과연 공정한가? 지금 일반 국민으로부터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국 가족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황녀 조사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다른 하나는 조국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시간 끌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비판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영장 청구 과정, 그리고 법원의 판결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백하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만족하지 못하면 많은 그런 국민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 항의하는 댓글이 줄을 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니까 동아일보의 댓글란에는 이런 이야기가 올랐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조직적인 비리 의혹이 있고 수사에 전혀 협조도 하지 않는데 구속 사유가 없다고? 비리 액수가 수십억이고 그 가족이 지금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판사는 도대체 누가 구속 대상인가? 법이 형평을 이루면은 권력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항의성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해하기 힘든 점입니다. 명재근 판사의 영장 기각을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잣대로 미뤄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국 동생이 관여된 여러 가지 비리 가운데서도 가장 경미하고 액수가 적은 그런 비리가 채용 비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전을 수뢰한 혐의가 가장 액수라든지 범죄 정도면에서 경미한 사건에 속합니다. 조국 동생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52세입니다. 2010년대 중반 무렵에 교사들의 채용 과정에서 2억 원을 수뢰합니다. 당시 웅동학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한 사람은 20여 명인데 지원자들이 사무국장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조국 동생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조국 동생이 밑에 자기의 협력자들에게 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교사 지망생이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조모 씨가 중간 전달자로 나서가지고 두 명에게 대해서 각각 1억 원을 받아서 2억 원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두 사람이 협력을 하게 되는데 중간 전달자인 조모 씨하고 그다음 조모 씨의 상사가 되는 박모 씨 두 사람은 2억 원을 전달한 대가로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국 동생의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 사건은 주범은 조국 동생이고 종범은 나머지 조 씨와 박모 씨가 되는 겁니다. 조국 동생은 지난 8월 달에 웅동중학교의 채용 비리 사건이 보도가 되자 조모 씨를 불러가지고 서류를 파기하고, 관련된 서류를 다 파기하고, 그 다음에 당분간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 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해가지고 한 달간 머물러다가 귀국했고, 박 씨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국 동생에게 돈 심부름을 한 조모 씨와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돈 심부름을 했다는 그런 죄목을 들어서 10월 1일과 10월 4일에 조모 씨와 박모 씨를 각각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 입장은 다음과 같이 항의성 입장입니다.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신문을 포기하게 하던 등 입증의 정도, 종범 이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도 구속된 점, 그 다음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추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종범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
종범이 구속이 됐는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럼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종범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10월 1일 날에는 조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10월 4일에는 박모 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받아들인 거죠. 근데 훨씬 더 형이 범죄 정도가 심한 주범에 대한 부분들이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판사 개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은 조국 동생이 아예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장 신문 과정도 포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법원 내에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 법연구회에 대한 그런 의혹의 눈길을 주는 사람들이 많죠. 명재근 판사는 우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또 허위 소송을 통해서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기태 기자, 조국 장관 동생이 이제 어제는 허리가 아프다면서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영장 심사를 좀 미뤄달라고 했었잖아요. 네,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둔 어제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심사 일정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었는데요. 오늘 오전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 보냈습니다. 주치의도 만나보고 소견서도 확인해 봤더니 영장 심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법원에 구인된 뒤 돌연 신문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기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명재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조 씨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늘 밤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오늘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됐는데 지금도 계속 조사받고 있습니까?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세 번째 조사는 1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오전 9시쯤 지난 두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3일 1차 조사 때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5일 2차 조사 때는 조사 시간 대부분을 조서 열람에 할애하면서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정도만 조사가 진행됐는데 3차 조사만에 이번 의혹의 핵심인 사모펀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도 조사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고 말해 추가 소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